먼저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환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로 현재 추진 중 8건, 완료 4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9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장내 먹거리 말산업 육성 준비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홍천군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 구상 수립 연구 용역비를 1,95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4월 중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승마, 엘리트 승마, 치유 승마, 학생 승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로 스포코에서 제안한 홍천군의 15만 평 규모의 사업 부지와 각종 부대 시설이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승마장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말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8개소도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거나 성공한 사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유경말 위탁 사육권입니다. 러시아산 비육용 말을 수입하여 홍천관 내 축산농가의 위탁 사육을 의뢰하여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말 위탁 사업은 한우 사육 농가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로 신청 농가가 없을 시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육마 수출 경로는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동해항으로 입항, 홍천으로 이송 후 6개월 정도 비육 후 일본 구마모토 현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의 무상 분양과 동시에 사료 공급 등 사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하고 개월당 96만 원, 6개월 사육 시 576만 원이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여 희망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선 몇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 사업 실시 후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점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홍천한우 이미지를 강화하고 소비 촉진 확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홍천축협, 늘푸른 홍천한우, 사랑말 영농조합법인 3개소로 사업비는 1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 유통사업비로 5억 7천만 원은 포장재 및 부속재 지원, 직거래 유통비 지원, 택배비 지원 사업을 하였으며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비 4억 7천만 원은 소비촉진 할인 행사, 축제연계 할인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비촉진 행사 할인 행사에는 시식 및 판매육 할인 금액 지원과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지역 직거래 장터 참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홍천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아울러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는 이마트, 서울, 경기,
춘천에 정기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성남시청 직거래 약 18회를 참여하였고 각종 서울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홍천한우의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협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한우농가, 지역음식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축제 운영 방안 검토권입니다. 현재 인삼한우 축제는 강원인삼조합 및 홍천축협에서 주도하여 축제를 참여하고 있으나 4월 중 조기에 축제 실무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랑말, 홍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셀프 식당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한우 요리 경진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 지금 축제 토리 수비 협상 관계로 그 대안으로 생활체육 연봉에 있는 생활체육공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이틀 동안 수영장도 개장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축제에서 홍천한우 개최번호 및 원산지 표시가 미흡했던 만큼 축제에서 지도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이는 한우 한 마리 도축 시 같은 개체 번호에 이력이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한 마리에 같은 번호가 50개에서 100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매장에 이런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여 이력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방역 약품 지원 접종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근절을 위하여 7개 방역단을 운영하여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용 및 방역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을 농가가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만큼 설사병 진단 키트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은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송아지 진단 키트는 전년도 100두에서 130두로 증액하였으며 면역 증강제는 700두에서 600두로, 설사병 예방약은 5,000병에서 올해도 똑같이 5,000병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한우협회 요구에 의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5쪽입니다. 첫 번째, 광견병 미끼 백신 사용 미숙으로 이장 및 농가 대상 사용법 교육 강화 필요권입니다.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 사업은 봄, 가을 2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너구리가 많이 다니는 산 7분흥선 주변에 위주로 살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인 실정은 마을 이장이 집 주변 인근 야산에 살포하여 역으로 축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등 사전 교육을 통하여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에 배정된 백신, 살충제를 반드시 수령하도록 안내, 배부, 관리 체계 강화 건입니다. 백신 및 살충제는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지정된 농가 및 사육두세에 의하여 배부 물량을 인수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의 공문 발송 및 이장회의, 문자 전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역의 펜션이라든가 축산농가가 아닌 농가가 수령하는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축산업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수령을 못하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 수요 조사를 통해 새로운 약품 도입 및 약품 종류 단일화를 검토하고 동일 약품의 반복 구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 가격 비교를 통한 적정 약품 선정 체계 마련 요청건입니다. 현재 홍천군 방역협의회, 축종별 생산자 단체와 축협 또 공수이사 등 위원회가 결성되어 의견 수렴 후 방역약품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종별 생산자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축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냥 말산업 육성법에 대해서 직접 여쭌 게 있어요. 네. 우리 홍천군이 진짜 말산업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작년 먹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4월 중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데 네. 제가 보고 드렸듯이 15만 평이 필요한 말 사육 시설은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네. 유경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 농가를 지정해서 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수익 구조가 되면은 주민 가축 한우 농가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희망 농가를 선정하고 시범 사업 효과를 확인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축산이 어려요, 그죠? 어렵습니다. 값도 요즘에 또 인상이 1차분 인상이 됐고 2차 또 한 24원 정도 또 인상이 된다라는데 농가들의 참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여쭙고 싶었고 용역을 아마 용역을 주면은 그분들하고 농가 그다음에 그 관련되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소통하셔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용역 과업 지시서에 네. 2회에 걸쳐 저희가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 사업 관련자 및 축산농가도 전수 참여하여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작년에 저랑 같이 골목부터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현장도 보고 네. 말사육 현장도 보고 네. 도축 현장 작업하는 거 다 보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산업 육수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진짜 타 시도처럼 그냥 말뿐인
특구로 지정돼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면될 것 같은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다녀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저희 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특성상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도가 말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면서 제주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다가 일본 구마모토 현,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말산업의 중심지인 일본의 구마모토 현을 적극적으로다가 벤치마킹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언론상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 제주도도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큰 못한 것 성과는 같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뭐 작년에 잠깐 1박 2일로다가 다녀왔는데 직접 구마모토 현의 이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또 이 대형 마트에서 고기가 인기리에 판매되는 부분도 봤고 또 이 구마모토 현의 식당가에서 육용마가 이렇게 유통되는 부분도 이제 봤는데 하여튼간 지금 이제 본 예산에 이 말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이제 기본 타당성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인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작은 예산으로 서 있는데 그 용역서부터 전문가들한테 줘서 과연 우리 말산업이 우리 홍천군에 맞는 색깔인지부터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용역 결과에 담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말 산업이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뭐 홍천군에 뭐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갔다 와서는 뭐 판단을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절차 이만 대표님이 블러드스쿨 가시는데 아마 지금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답니다. 마무리되고 지금 검역 대기 중이래요. 검역 대기 중인데 아마 말이 뭐 14마리든지 어느 정도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뭐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말 산업이 참 무궁무진한 산업이거든요. 그죠? 스마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치유도 축산 치유도 있고 뭐 물고기 판매도 있고 마요크림도 있고 뼈도 있고 그다음에 가죽도 이렇게 많은 버릴 데가 없는 식품인데 동물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성과적으로 해서 1차 산업도 2차 3차 산업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이게 좀 진짜 말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용역을 발주를 뭐 본연에 올렸지만은 차후 뭐 말이 들어오는 거 보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예.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용역 결과가 뭐 부정적 나오면은 뭐 사업을 접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좀 더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산업을 좀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해서 좀 헬지 사업을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플랜 짜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르겠습니다. 위탁 판매, 위탁 사육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도 하고 있죠. 한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천군에서 그 말을 수입해서 뭐 위탁 사육이라는 건 100% 할 수는 없는 거고 홍천군은 그냥 거점 도시화만 시키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사업 있으면 농가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말을 뭐 위탁 사육해라든지 이렇게 좀 분양해서 이렇게 뭐 사료도 대주고 약품도 대주고 뭐 한 달에 뭐 위탁해서 하면은 뭐 17만 20만 원 정도 비용도 주다 보니까 농가들 분들이 한쪽에는 소를 넣고 빈 공간에 좀 나머지 공간에 말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도 좀 창출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도 있지만 그죠, 국장님? 네. 저도 이게 러시아에서 배로 동양으로 입항하고 동양에서 홍천으로 와서 6개월 동안 사육을 하고 검역 절차를 위해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동해 근처에서 사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지만은 네. 꼭 홍천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의도를 네. 용역을 통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고요. 네. 예, 예. 굳이 홍천에서 하려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천에서 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말이 수입이 들어오면 제가 사업자면은 네, 네. 부산 근처나 네. 동해 근처에서 검역 하지 관계는 어차피 들어오면 홍천에서는 네, 안 네, 할 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네, 네, 네. 검역 관계는 어차피 들어오면서 저 블라드호스에서 검역 1차 하고 들어오면서 검역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홍천에서 검역이 홍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출장 검역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부산에서 해야 되는 법이 아니고 들어오면서 거기 저 영월 그쪽에서 안에 저 양양 강릉 그쪽 배들은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속초리죠. 속초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시 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부산에서 검역 안 하고 출장 검역도 가능하답니다 법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안 삼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짚어보고 이 산업이 진짜 홍천군의 먹거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업 지시서에 그 내용도 포함해서 네.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의원님들이 좀 검역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 때문에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질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아유, 걸 알고 계셔야 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제료만 그게 발급이 2개인 동물만 구제역. 통급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희경입니다. 저는 뭐 축산에 대해서 전문은 아니지만 그 말사업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이 성함이 뭐라 그러셨죠? 스포크 이만 대표입니다. 이만? 외자입니다. 이름이 이만? 외자. 임한. 아, 임한. 이분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본인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안 하시나요? 저도 그게 의문사항입니다. 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치는 회사도 많죠. 당하는 국가도 많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검증 검찰을 거치고 농식품부 방문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중간 보고를 받고 예, 축산 과업 하시기로 관련 하셨다고. 단체의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확인을 네. 한 후에 시범적으로 또 사업을 몇 농가 추진을 하고 그게 확실히 검증이 되면은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네, 있습니다. 과장님. 시범 농가를 이제 선정을 해갖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이 임한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홍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만 그렇게 대표- 만약에 이만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실효성이라던가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실험을 하든 뭘 시범을 하든 자기 돈으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먼저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지금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각 지자체에서 말 사업이 성공 사례가 별로 없다. 거의 없다. 100% 없다라고 표현해도 되죠. 예, 없는 사업을. 공공승마 부분입니다. 공공승마 부분 그럼 다른 구조는요. 다른 거. 유경마는 아직 제주도가
올 4월달에 30마리를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유경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천군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홍천군은 그러면 최종 목표가 뭔가 이 말 사업의 최종 목표 뭐 체험을 할 건지 그러니까 산업을 할 건지 뭐 유경을 할 건지 최종 목표 유경마가 주가 되겠습니다. 유경마 실패 사례가 그래도 없고 지금 남들도 하고 있다는 그 유경마 제주도밖에 하는 데가 없고요. 예. 실현 가능성은 용역 결과 및 농식품부 방문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천군은 불안하잖아요. 자립 구조라든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안개 속이잖아요. 월 96만 원 사료비 다 대주고 96만 원에 6개월 사료비 내주고 사료비 물류비는요. 물류비도 회사에서 다 대고요. 본인들이 농가에서 위탁 사육 시에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홍천군이 가져가는 이익은 뭐고 그 농가가 가져가는 실제 수익은 뭡니까? 홍천군에서는 뭐 득을 본다라기보다는 말산업을 통해서 육성해갖고 뭐 사람들이 관광객도 오고 뭐 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이런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농가에 위탁 사육해서 한 달에 96만 원씩 6개월 동안 570만 원 정도의 수익 소득이 있다라고 이만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96만 원. 전혀 검증이 안 된 검증이 안 됐죠? 상태입니다. 자,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수익 구조도 실제 수익 구조도 검증이 안 됐어요. 농가에서 가져가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왜 수익이 안 나면 아니 수익이 나면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해 갖고 실험도 다 해 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줘 갖고 우리한테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된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천만 원 세워 갖고 용역을 해서 뭘 1,950만 원 아, 용역비 1,950만 원 참 죄송합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천군은 실험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천군이 실험을 대신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난 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돈도 아깝습니다, 사실. 여기가 실험실이 아닙니다. 실험실이 아니에요, 홍천군은. 또 하나는 이 용역을 하나 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용역해갖고 근거를 만들잖아요. 사업 추진 근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일단 그분이 모든 데이터를 제출하고 실험을 보여주시고 사육을 하시고 사람 써갖고 다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제시를 했을 때 그 후에 용역하는 겁니다. 제가 1950만 원도 아깝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준순 의원님께서 당초 예산 편성할 시에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역 아까 보고 드렸듯이 중간 보고에 2회 다 걸쳐가지고 할 거고요. 홍천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잘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축산가에서 축산 관련해서 홍천군의 경제든 뭐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찾고자 한다면 홍천 맞춤형, 홍천에서 정말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실패하지 않을 성공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실패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가능성이 없으면은
일찍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정말 과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확실하게 과장님을 믿고 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영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일본 구마모토는 어떻게 가셨어요? 일본 구마모토는 저희가 그 좀 전에도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말산업 관련해서 그 제주도에서 일본 구마모토 현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그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지금 말 육가공 사업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하기 위해서 갔다 예, 왔습니다. 어떤 분 제안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이만 대표 제안 때문에 가셨어요? 그분하고 또 그분과 관련되는 농림부의 관계자분이 이제 저희 홍천군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런 제안했기 때문에 그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시니까는 군수님하고 갔다 오셔가지고 말고기 드셔보니까 우리 군에 꼭 해야 될 산업이라고 거기서 결정을 지신 거예요? 결정진 건 아니고요. 결정을 졌으니까 용역비에 대한 예산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역비 예산은 과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산업이 이 홍천군에 맞는 색깔인지 옷인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가 있으니까 한번 좀 우리 군에 예. 말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타당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편성한 겁니다. 그 보시니까 지금에 와서 보시니까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전문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과연 이 말산업이 우리 홍천군에 맞는 색깔인지 옷인지 이거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용역 기관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연 이 모든 이 축산농가의 의견 수렴을 좀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이 되는 게 또 이만 대표 관련 업체에다 용역 줄 계획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아니 이거를 굳이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봐야 알아요? 예, 저희 공무원이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아니 보세요,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는 처음에는 국장님이 행감 때 저한테 설명할 때는 공공승마의 목적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예. 현재 보면 공공승마는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경마란 말이죠. 그럼 유경마가 홍천군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그 지금 그 부서별로다가 관련되는 정책에 있어 갖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인데 저희가 그 말씀드렸지만 이 말산업과 관련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할 때는 그 안에는 지금 그 저희 홍천군에는 아름다운 풍부한 산림 자원 내에 제가 분명히 그 임도가 132개 노선에 그 한 150km 정도 구간의 그런 연장의 임도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아름다운 풍부한 자연 산림을 활용한 임도 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과연 그 이 산악 승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관광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과 관련되는 농림부의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말산업과 관련돼서 과연 홍천군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그 관광 산업 플러스 또 더 나아가서는 유경 사업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 일본 구마모토 가셔가지고 공공승마와 관련된 관광 산업을 보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괜히 헛된 포장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예. 유경마에 대해서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를 활용했다고 하겠다고 당초에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헛된 구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농림부에서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었던 그분하고 예, 이만 대표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예, 또 예. 만들었던 그 사무관 출신이 예. 있으세요. 농림부 오셔갖고 이제 그런 부분을 야,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충분히 제가 국장님 말씀은 다 들었고요. 예, 예. 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공수만은 홍천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유경마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유경마가 우리 군에 어떤 먹거리가 됩니까? 이거는 보면 자 러시아에서 말을 수입을 해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6개월을 비육해서 일본으로 다시 수출을 해요. 그러면 유경마라고 하지만 홍천군에서 말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왜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다이렉트를 못 가냐면 러시아와 일본은 관세 협정이 안 맺었기 때문에 중간에 대한민국은 위탁을 6개월 동안 위탁만 하고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홍천군이 새로운 먹거리입니까? 대신 키워주는 건데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위탁 사육비가 570만 원 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말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유경마가 비싼 게 1,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용 매입금액 한 마리당 몇 킬로 기준입니까? 그게 지금 그거 마리당 관련 자료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자, 그럼 1,300이요? 야, 1,300이라고 보시죠. 6개월간 비육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700만 원 이상 나가요. 왜냐하면 6개월 사육비가 대략 한 600만 원 가잖아요. 그렇죠? 6개월 사육했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의 동해안으로 와서 검역 절차하고 물류비 들어갑니다. 그 동해안에서 또 홍천으로 와요. 홍천에서 6개월 비육해서 다시 부산항으로 가서 다시 또 일본으로 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말 한 마리가 뭐 1억씩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군이 무슨 말고기 구경이나 하고 말고기 먹어보기나 하겠습니까? 말고기 대신 말을 위탁해서 대신 사육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고기 새로운 먹거리입니까? 이게 대신 키워주는 거를 우리 군에서 말을 도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도축하는 것도 아닌데 말 똥냄새나 풍기고 가는 거죠. 이런데 용역비 1,950만 원을 홍천 군비로다가 쓰겠다고요? 이걸 4월 말에 추진하겠다고요? 이걸 기본계획 타당성을 용역 전문 업체한테 이걸 꼭 위탁해야 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부서에서 구상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갖고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과연 그 부분이 저희 홍천군에 맞는 색깔의 옷인지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는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법이 제정돼서 말산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번 이제 두 가지 꼭지로다가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그 아름다운 풍부한 산림자원 내에 있는 임도 활용을 통해서 뭐 산악승마라든지 이런 관광 그 기반 시설과 관련되는 관광 정책과 관련되는 농림부 공모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유경마 사업도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군에 맞는 색깔의 사업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장님,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축산농가의 의견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들어봤어야죠.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축산농가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 시그널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듣겠다는 건 이거는 사업의 전과 후가 바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의원님, 저희가 그 이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래서 그리고 자꾸 공공승마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공공승마에서 지금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다 지금 말사람 육성 관련 법이 제정이 되고 있어서 그 사업을 바탕으로 공모 사업을 받아서 예산 투입해서 공공승마 체험 승마하는 지자체들이 지금 유지관리비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 의원님, 저희가 그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공공승마는 어떤 그 이 말과 관련되는 그 육성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 산림 자원 내에 풍부하게 위치한 임도를 활용한 그런 그 저기 승마 체험 부분이기 때문에 작게 좀 한번 시작을 좀 한번 해볼 계획이지 뭐 그렇게 타 지자체처럼 거창하게 할 생각은 처음서부터는 없습니다. 예. 지금 구제류 같은 경우는 외부 산림 이런데 방목하거나 이러면 지금 방역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돼지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 구제류들이란 말이죠. 한번 그 구제역 걸리게 되면 다 매몰 처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임야 같은 데는 아까 그 뭐 너구리 같은 그런 아니면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감염원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탁사 행정에서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만 갖고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그리고 어떤 도전의 정신이 없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승마에 관련된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유경마 관련된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경마에 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말고기를 먹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 말고기 먹게끔 우리나라에서 대신 6개월 동안 위탁 사육하는 게 이게 무슨 유경마에 대한 홍초구리 새로운 미래 먹거리입니까 이게? 일본인들 좋은 말고기 먹으라고 우리나라에서 말고기 대신 키워줘요?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다는 거죠. 예. 이거를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이런 얘기도 저희가 목소리 키워서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예, 하여튼간 뭐 저희가 유경마 사업만 그 검토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돼서 자꾸 이제 축협 EA 타 지자체와 같이 참여를 해라고 하는데 94페이지 상단에요. 이거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 사랑마라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셨어요? 지금 실무 추진 협의회에 홍천의 사랑말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직영점이 홍천에 정육 직영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만 확보만 되면은 희망 신청을 받아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먹거리도 구이 종류만 나가는데 탕 종류 및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랑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나정구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한우 유통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 중에서 소비 촉진 그 시식 뭐 직거래 장터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축제 기간 중에 시식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예. 추진을 하고요. 이건 축제장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소고기값 할인 행사 등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직거래 장터는 잘 돼요? 예. 성남 직거래 장터? 매달 한 번씩 가고요. 그리고 명절 또 특별한 성남의 날 뭐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매월 1회 매월 1회 예, 매월 1회 성남 직거래 장터 운영하신다는 얘기고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시죠? 매출 관계는 여기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이요? 차량이 축협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도의원 사업비로 올해 2억 원이 편성돼서 올해 신규로 차를 살 계획입니다. 냉동차인가요? 그렇죠. 판매 1톤이에요? 네? 1톤? 네? 1톤 차예요? 아니면 아니 5톤? 5톤 차량입니다. 5톤 차인데 도의원님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2억을 도비로 확보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군비는 매칭이 안 됐어요? 군비 매칭 됩니다. 얼마죠? 지금 뭐 보통 도비 10%에 군비 40%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5톤 차가 2억씩가요? 그럼 10%면은 군비는 2천만 원이네요. 네. 도비가 40%고요. 도비가 40. 도비는 10% 아, 도비 10%예요? 군비가 40%고요. 도비가 3천만 원, 예. 군비가 7천만 원,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5톤 냉동차가 2억씩 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축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뭐 5톤 차 한 대 산다니까 도비 매칭이니까 예산 2억이니까 40%에서 7천만 원 지원해라 이래서 그냥 견적서 받아서 그냥 한 것도 모르시고 그냥 7천 지원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꼭 차량을 봐야 그거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적인 냉동 차량은 뭐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가 보조 사업하게 되면 일단 업체 견적서를 받고서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사병 관련돼서 네. 진단 키트 확대 좀 해라고 했는데 좀 확대를 하셨는데 이건 수의사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요? 네. 면역 증강제. 아니 그거 말고요. 진단 키트. 설사병약. 진단 키트 말이에요. 네. 읍면에 배부를 해요? 네,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를요? 진단 키트를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닐걸요?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럼 130두분이면 읍면에 10두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저기 키트는
수의사들한테 지원해죠? 서류상에는 읍면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수의사가 맞아요. 예, 하는 예.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 공수의사한테 지원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잖아요. 이거 농가들 네. 50%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농가들이 직접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네. 사전에 설사병에 대한 원인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서 설사의 원인을 확인한 후에 치료하는데 좀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라 했는데 네. 이걸 왜 공수의사들한테 지원합니까? 그렇다고 공수의사 지원한다고 해서 공수의사들이 뭐 진료비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송아지 폐사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0% 안 되죠. 무슨 40%가 돼요. 10마리 남은 뭐 4마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한우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송아지 번식 농가들 특히 번식 농가들이 송아지 폐사율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 제안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로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설사 면역 증강제도 지원을 하지만 그 이전에 송아지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단 키트를 사전에 설사의 원인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송아지 폐사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공수의사한테 지원하려는 취지가 절대 아닌데 왜 엉뚱하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농가들에게도 이거는 앞으로 뭐 50%대 50% 지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예방 그 면역 증강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원 면에서 이제 면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위탁 농가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위탁 농가들도 이제 개체 이력상 홍천 한우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 농가들까지도 다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암소 같은 경우 이제 로타 코로나 아까반의 백신 그다음에 송아지 면역 증강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위탁 농가들은 대부분 비육 농가들이 많고요. 비육 농가들은 아까반에나 면역 증강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난소 적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난소 적출 한 암소들의 개체를 확인해서 그 두수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철저히 확인하셔서 네. 배급해는 양 조절을 통해서 그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 진단 키트에 대한 사항은 공수위가 아닌 농가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 사항 위탁 농가에 대한 거는 사실 구분이 좀 어려운 상태긴 한데 탐문이나 뭐 이력제 뭐 축산업 등록증 다 확인해서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저희가 설사병 원인이 동절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우협회에서 조기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배급할 때 그 지금 위탁 농가 현황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면회장이나 면한우협회 통해서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농가들은 배제시키고 그리고 난소 적출에 대한 암소들에 대해서 배제시키면 충분히 좀
예산적으로 효과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정 승급이 아니라 네. 군에서 사전에 그것을 필터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정 승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걸 걸러줘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 의원입니다. 그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이제 뭐 외부에 나가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뭐 성남이나 대도시 가서 판매하면 그 지역에서 우리 한우를 이렇게 꾸준하게 뭐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뭐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외국산도 많이 들어오는 상태고 저희는 월 1회 올라가가지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그게 홍천한우를 꼭 먹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연관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도시까지 가서 우리 예산 들여서 싸게 그 지역에 이제 판매를 하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싸게 파는 데는 우리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후에 그 지역에서 홍천한우 소비가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이 나중에 그 확인이나 뭐 이런 그 분석 같은 거는 안 하시겠죠, 당연히 하셔요? 저희가 그래서 물론 직거래 행사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은 저희가 시대가 변해서 지하철 역사나 뭐 옛날에 서울의 간판 광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네, 그거 전면 폐지하고 네. 온라인 쪽으로 해서 네. 뭐 동네 한 바퀴나 뭐 이런 먹거리 프로그램까지 작년에 1억 2천 추경의 예산 편성을 해서 방송에 늘푸름 홍천 한우하고 사랑말이 나갔는데 방송 나간 직후 며칠만 효과가 있고 그 이후로는 예전과 똑같다. 동일하게 돌아가는 사례가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우 먹어야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웃 이제 횡성 한우를 먹어야지. 그러면 횡성 한우 좀 먹어볼까? 그러면 주문을 해서 내일 기다렸다 먹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뭐 언제 갈까 이러지. 그렇죠? 직접 가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횡성 한우를 먹으러 갈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우리 홍보 전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예산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할인 행사를 하고 이게 낮은 가격으로 팔고 오면 그때는 나가 소비가 되겠지만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때 먹어보니까 좋아서 홍천 한우 먹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면 그 이제 성과로 나타날 텐데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할인 행사 때 가격하고 네. 홍천에 와서 직접 먹을 때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나겠죠. 예를 들어서 늘푸름 홍천 한우탕을 먹으면은 2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15,000원 선이면 먹을 수 있는데 22,000원을 받고 있어서 뭐 그러니까 그 신재영 가격은 대표가 얘기하는 당연히 이제 가격은 차이가 나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가격이 비싸도 홍천 한우를 먹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왜 한우를 먹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맛 뭐 이런 모든 식감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그런 그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관련 사료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 물류비도 좀 지원하고
뭐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소비자들이 한우 생각이 나면 홍천으로 오게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진짜 실제 소비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서울에 살면서 아유 홍천 한우 먹고 싶어 그래서 주문해서 먹어야지 이러는 비율보다 뭐 다음 주쯤 홍천 가서 한우나 먹고 올까? 뭐 이런 타고 이제 분류로 보면 저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나 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옳은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지만 이게 어느 성과가 나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례 반복적으로 해마다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도 한우를 먹으려고 그러면 뚜레로 갈까 아니면 사랑말 한우로 갈까 아니면 한우 프라자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가까운 데서 우리 동네 식당 가면 한우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외부에 나가서 쓰던 예산을 지역 그 음식점에서 한우 소비량을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로 되돌려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식당에서 한우 안 팔겠습니까? 좀 그래야만 가까운 데서 한우를 먹을 수 있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상의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역으로 네. 홍천 한우가 비싼 이유가 등급이 워낙 잘 나오니까 가격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홍천 한우를 먹게 되면은 네. 뭐 몇 프로 운영하는 운영업체에 네. 차액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한우가 먹고 싶거나 뭐저 한우 생각할 때 이왕이면 지역에서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한우 한번 먹으려고 한 3, 40분 뭐 서석 같은 데서는 4, 50분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우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한우 고급 사료, TMR 사료나 뭐 이런 걸 지원해 드리잖아요. 고급용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 건데 그러면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그 고급 육을 우리 국민들이 맛을 보게 해서 그 맛에 이끌려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고기를 먹으러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식이 과연 맞았는지 성남 직거래장터에서 이제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으로 나가는 우리 온라인 판매를 통해 나가는 그런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자료가 혹시 있어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내줘 보시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까이서 한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성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행성은 시내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한우 다 팔잖아요. 웬만하면 다 팔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대형 그런 그 한우 판매점을 안 가도 가까운 식당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범음식점 이런 거 표지처럼 우리 홍천 한우 판매점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런데 지원해드리고 또 오래 뭐 한 고기를 보관하기 최적에 된 그런 냉장고 같은 냉동고나 냉장고를 좀 지원해드려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한우를 편하게 팔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는데 예산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정육 식당이 많이 그러니까 생겨. 농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일반 대중 일반 음식점들 있잖아요 지역에. 네. 예. 그런 데서
한우를 팔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그러면 웬만한 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이 한우를 보관하는데 최적인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그런 냉장고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한우 판매점이라고 하는 그 미니 간판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시설 개선 네. 사업으로 1년에 2개소 정도는 저희가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그런 한우량에 따라서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더 외부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 안 하시고 상당히 많은 예산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그 예산에 비하면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서 네, 잘 팔릴 수 있도록 네. 고민을 많이 해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성남시장 우리가 별도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에 지금 한우 프라자나 사랑말 한우나 뚜레가 우리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한우 판매소인데 여기 업소를 좀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홍보나 아니면 외부에 매장을 낼 때 도움을 드리는 방법,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뚜레 같은 경우는 뭐 외지산도 들어오고 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 지역산이 부족하니까 들어오겠죠. 그게 지역에서 다 감당이 되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떻든 간에 지역의 그 한우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해 보니까 서성동협에서 뚜레에 1,450마리를 이게 납품을 했더라고요. 상당한 양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이 팔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되는 분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꼭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서 배제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느 지역이 한우 프라자가 그만큼 팔겠습니까? 택도 없잖아요. 지역 한우 1년에 1,000마리 넘게 소비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조금을 꽤 많이 지원해 준다 그러면 뚜레 같은 데는 상당히 억울하죠.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뚜레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것만 해도 상당한 저는 기여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꼭 무조건 외부 저 고기가 들어와서 배제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냉철하게 어떤 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지, 또 부분만큼 또 도움 주는 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한우를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뭐 성남이나 이런 외부 나가서 직거래장 터 계속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대형 그 판매점들의 역할을 좀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지역 그 음식점에서 한우를 좀 이렇게 손해 안 보고 보유하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이 같이 따라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홍천 한우 판매점이라고 좀 이게 간판도 멋있게 이렇게 하나씩 달아드리면 그래도 한우 소비가 지역에서부터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와서 외지서 와서도 뭐 축제를 통해서 오든 어느 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오게 되면 시장 왔다가도 근처에서 이렇게 한우 먹고 가시면 훨씬 더 좋죠. 시장도 살고. 그래서 그 한우 생각이 나면 홍천 시장을 오던가 홍천 관내 식당을 찾도록 하는 그런 습관이 들여지도록 지원 방향을 좀 한번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천 한우를 성남만이 아니고 홍천에서도 가끔 직거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러니까 직거래 행사에서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 직거래를 해버리면 기존의 식당에서 파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은 못 팔아요. 가격 차이가 나서.
못 팔잖아요. 싼 데 가서 사다 먹지 누가 그 비싼 데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 예산을 연정 효과가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여건을 개선해 주는데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한우 고기를 내가 냉장고에다 넣고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아주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식당들이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우 소비가 그래서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들여서 좀 더 이렇게 좀 식당에서도 노력들 하시게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그 직거래 장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홍천 한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그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 직거래 장터 자꾸 해서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자꾸 이게 가격만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홍천 한우의 가격이 그때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2만 원에 샀는데 지금 먹으러 갔더니 3만 원이래 이런 게 자꾸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와 진료다 이렇게 좀 채워주는 노력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소비자들이 와서 알겠습니다. 먹었을 근데 때 문제점이 네. 저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예산 관계라든가 뭐 증액해라 신규 사업 발굴해라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올립니다. 네. 올리면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네. 군 자체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그 예산 부서에서 다 잘려나가는 실정이고요. 기념실에서 다 잘라요? 그 저기 제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저 예산 계장을 좀 밟아서 예. 반드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뭐 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할 테니까요. 예, 좋은 계획 세우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 저는 우리 지역도 살리고 지역 상가도 살리고 또 지역 사람들이 이 저기 한우를 쉽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고 저 축산 농가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직거래 행사나 뭐 이런 거 자꾸 해서 가격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네. 잘 네. 잡아서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 사업에 대해서 이 말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시기는 왜서인지 첫 번에 시작하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 사업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이제 그 5월달에 2025년도 3월달에 수입 소고기가 기존에 들어왔던 게 이제 한 30개월 된 거 미만으로 들어왔는데 30개월 이상으로 폐지를 받을 수 있게 그 30개월을 폐지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한우 값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마을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서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해서 하신 건지. 예, 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농림부에서 퇴직하신 농림부에서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던 사무관님께서 퇴직하신 사무관님하고 말산업 관련 대표자분께서 한번 저희 군을 방문하셔갖고 이제 제안을 하셔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안을 네. 거기에서 이제 제안을 네. 해주셔가지고 예, 정부에서 이제 말산업을 그럼 그 예. 사전 검토 차로 해서 홍천군에서 축산과장님하고 가셨을 때는 그 말 사업으로 전제로 해서 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가시면서 그걸로 보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주말을 끼고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 말산업을 전제로 해서 갔다 왔지. 예. 그때 말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과인가 뭐 때문에도 가지 않았었나요? 아닌데 이제
말산업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갖고 이제 제안하실 때 제주도도 이런 말산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세계적인 말산업의 중심지인 구마모토를 이제 다녀가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그 말산업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래서 저희가 그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간 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연수 있을 때 거기를 안 가고 뒤로 갔거든요. 군청 직원분들하고 함께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내가 목적은 다른 게 있다고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그 두 가지로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가능한 건가? 저도 이제 고민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말 한 마리 기르는데 한 달에 96만 원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그건 잘못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말 한 마리에 해서 한 마리가 비용이 540이라는 게 나온다면은요 90만 원씩 하면 그게 600만 원 돈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들을 때는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농가 소득이 한우 농가가 어려워졌을 때는 대신해서 갈 수 있을 때에 한 20마리 했을 때 한 500에서 600만 원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데 소리는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거는 지금 말 한 마리에 1,00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1,300만 원씩 가고 뭐 이런 거는 아마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잘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만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 마리당 단가하고 물류 비용하고 이게 마리당 단가가 들어올 때는 한 100만 원에서 이제 한 거기에 돈 100만 원 저가 한 890만 원 100만 원대고 들어오는 거 이제 들어와서 들어오는 비용이 또 1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30만 원 들어가서 한 마리에 한 200만 원, 200, 한 50만 원 정도에 들어오면 여기 와서 비육해서 나가서 갖다 그 파는 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먼저 설명 들을 때는. 그러니까 지하에서 들어올 때 좀 더 400만 원. 좀 더 확실하게 이 400만 원이라는 거는 들어와서 우리가 남에서 한 마리에 540만 원을 6개월에 빼놓고 들어오면 말 중간에 좀 몇 개월도 한 8개월 10개월 된 거 들어오면 와서 또 6개월을 먹인다잖아요. 그러면 사료값도 들어가는데 그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렇게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는 말값이 있고 200만 원은 돼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200만 원 최소한 싸게 들어와도 200만 원 들어오고 300만 원 들어온다. 200만 원 내가 알고 있어요. 300만 원 들어오면 여기서 비육해 갖고 나갔을 때에 1,000만 원 소리 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마리 정도를 기르는 걸로 했을 때 농가 소득이 그냥 한두 마리 해서는 타산이 안 맞고 그 사람이 한 20마리 했을 때 5, 600 정도 그거 인건비를 맞춰주고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돼서 가는 걸로 이렇게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안 했었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터무니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아까 여태까지 얘기는 없고요. 아니 의원님한테 이만 대표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만약에 받은 거 자료 있다라니까 자료를 한번 절 주십시오. 자료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계획서가 있으니까 예. 제가 그걸 그분한테 받았던 자료를 명확하게 해주려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네. 진짜 540을 한 마리에 6개월 먹였을 때 570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래야지만 이게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영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조순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가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고 이 자리에서. 저도 그 부분이 예.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치요. 계산을 해봤는데 예. 아니 400만 원에 들여와서 예. 그 물류 비용하고 예. 그 저기 농가의 위탁 사육비하고 예. 또 일본에 수출하면 또 물류 비용이 예. 또 들어가는데 예.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치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잘못 본가 싶어가지고 회사에서 제출한 예. 그 계획서를 봤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정확하게 맞고요. 이만 대표가 연세가 저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을 떠나서 네. 홍천군이 난 이런 것까지 용역업체한테 뭐 전문성을 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자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0개월 넘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 말이 그 식용마가 26개월에서 30개월 도축을 하잖아요. 그럼 20개월짜리 말이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20개월 동안 사육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망아지 한 마리 값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갑니까? 지금 들어오는 가격은 400만 원으로 이만 대표가 예, 그렇다고 제출한 쳐요. 서류에 있습니다. 예, 400만 원짜리 20개월 말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6개월 비육했는데 570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물류비, 방역, 검역비, 그다음에 사료값, 건축값 하면 당연히 안 맞습니다. 한 마리에 최소한 6개월 비육하는 데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적자 보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계산해 볼게요. 물류비 배 타고 들어오잖아요. 네. 또 나갈 때도 배 타고 나가요. 그다음에 검역비 들어가죠. 배 타고 들어와서 홍천까지 오는데 또 물류비가 들어가요. 그다음 6개월 동안 사육했는데 사육비가 570만 원에다가 사료값 건축값 하면 그것도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800만 원이에요. 물류비 빼고 물류비 빼까지 포함한다고 한 마리 들어오는데 1,000만 원이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들어오고 나가고 검역비까지. 그러면 들어오는 값이 400만 원. 우리나라에서 물류비하고 위탁 사육비하고 사료값 건축값 하면은 1,000만 원. 일본 가는데 말 한 마리 도축 비용이 1,300이나 그랬잖아요. 최저 비용으로 잡아도 1,400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만 대표는 어떤 수익이 날까요? 제가 볼 때는 유경마도 있지만 공공승마 쪽에 자꾸 말을 자꾸 공공승마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공승마는 저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산악승마 하려면 마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나 뭐 이런 거는 군유지를 대달라고 하는 상태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방,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뭐 사업비가 외승마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대 시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공공승마를 통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유경마도 마찬가지로 좀 이치에 안 맞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일본 가서 이 사람들 어떤 가머니설에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좀 지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사람 육성법을 이분들하고 이분 그 농림식품부 퇴직한 분이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하고 현실성에 보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데 우리 군 예산을 2천만 원 가까이 용역비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진짜 군비가 아까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4월 말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자체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드리는 겁니다. 말씀 이상입니다. 영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다가 말기에는 이제 공유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 공유지를 이게 목적이 왜 요번에 이런 군정은 왜 공유지에 대한 것을 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마음대로 이걸 누굴 빌려주겠다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살림도 좀 다음 시간에도 있겠지만은 이 공유지 지분이 다 홍천 국민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개인 사업자에다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제가 빌려준다고 이야기는 안 하죠. 아니 그런 일들은 지금 아유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